이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배치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3뱅크샷이에요. 요 포인트 정도에 들어와야 되니까 65에서 5를 주고 50이 넘으면 이 공은 맥시멈으로 주고 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지금과 같은 공배치에서 이 3뱅크샷으로 공을 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한번 더 쳐볼까요? 맥시멈으로 주고 공을 너무 인간적이죠? 자,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9시 3팁을 주고요. 공략하겠습니다. 굿샷.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실제로 3뱅크샷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만큼 쉬운 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더블레일, 즉 접시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의 팔로우 샷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공은 쉬운 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공은 어떤 공이냐면 여러 가지 공략 방법 중에서 바로 이 기울기가 3인 상태에서 옆돌리기를 치려고 합니다. 이 옆돌리기를 치려고 하는데 두께가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이 공은 거의 이쪽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실패하는 사례에 한번 쳐볼게요. 일반적으로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이 공은 굉장히 길어져요. 굉장히 치기 어려운 공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려고 하냐면 정확하게 기울기 3인 상태에다 놨으면요. 여러분들 5&하프 시스템으로 이 공을 치려면 코너에 있는 공은 거의 20라인의 공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0라인으로 공을 치려고 그러면 요 정도 쳐야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65에서 45 공인데요. 굉장히 얇은 두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8분의 1 정도 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 8분의 1로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뭔가 좀 불편한 이런 공이에요. 이 공을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잘 성공을 했죠? 여기서 보니까 이 제일적구를 굉장히 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제일적구를 굉장히 얇게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적구가 요로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 공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거든요. 얇게만 치면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을 이렇게 얇게, 아주 얇게 공을 공략해서 이런 식으로 공을 맞게 되면은 이 공이 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얇게 치는 것은 수구가 돌아와서 이쪽에서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쳤을 때는 이 제일적구가 맞고 제일적구가 일로 왔어요. 그 얘기는 두께를 어느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께를 어느 정도 이거를 공략을 해서 쳤다는 얘기인데 대체 어떻게 쳤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하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회전량이 어떻습니까? 보통 한 팁반이나 투 팁 정도 주고 공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시 30분 투 팁이나 3팁 또는 2시 투 팁이나 3팁으로 주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전량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 제각 돌리기라는 것은 회전량이 더 증가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제각 돌리기라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무회전으로 공을 쳐도 자동으로 공을 맞으면 회전이 생기는 그런 공배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회전량을 추가시키면 회전량이 증가해서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얇게 회전을 많이 주고 이 공을 치시면 공이 길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시범을 보였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겨냥을 하냐면, 먼저 이 라인을 5&하프 시스템에서 20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25 이상으로 겨냥하시면 돼요. 물론 40 이러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 선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30 이하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러면 30 이하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5&하프 시스템에서 30으로 보면 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공이 안 들어갑니다. 공이 안 들어가는데 코너 50에서 20 라인으로 공을 치면 이 공은 길게 떨어져서 여기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각도에서 회전을 줄여요. 이렇게. 회전을 줄여서 팁수를 빼서 한 팁 정도, 즉 1시 2팁이나 3팁 정도만 주고 공을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전량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거의 28 이 정도 라인이 나오지만 이 공이 코너로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얇게 치는 것보다 회전을 빼고 두께를 조금 두껍게 쓰면 제일 적구가 맞고 일로 오니까 방해가 사라지면서 저는 두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치는 사람도 두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빼고 두께를 좀 더 쓰는 게 득점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이 대체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예비 스트로크를 아주 작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로크를 롱으로 뺐다가 롱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피드 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브릿지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브릿지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짧게,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스윙도 짧게. 스윙의 폭을 길게 하지 마라. 스윙의 폭을 짧게 하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스윙이 짧다 보니까 스피드가 걸려요. 스피드가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좀 세게 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은 뱅킹하는 것보다 조금만 빠르면 돼요. 아니, 뱅킹하는 거는 요렇게 갔다 요렇게 오는데 이건 느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을 뱅킹하는 것만큼 공을 쳐서 이렇게 회전 없이 천천히 뱅킹하는 것만큼을 공을 치면 이 공은 짧습니다. 공이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 거야? 한 뱅킹하는 것보다 좀 센 치는데 제가 회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회전력을 부여하게 되면 공이 뱅킹하는 것만큼 쳐도 조금 회전력으로 인해서 공이 더 잘 굴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 무회전으로 칠 때보다 회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이게 더 커지는구나. 이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치는 힘이랑 회전력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가는 운동 에너지랑 이렇게 도는 각 운동량이 따로 존재합니다. 운동량이 내 힘에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에너지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면 에너지가 회전력만큼 더 생기기 때문에 공이 좀 더 잘 구를 수 있다. 그러니까 뱅킹하는 것보다 조금 센 스피드를 가하시면 공은 충분히 돌아옵니다. 공을 치고 나서 오른쪽에 힘이 남으면 안 돼요. 오른손에 힘이 남으면 그만큼 스피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엄지하고 검지의 힘을 빼셔야 돼요. 엄지하고 검지의 힘을 빼시고 오른손에 큐를 가볍게 얹어놓으신 상태에서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브릿지 짧게, 백스윙을 짧게 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공을 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큐를 비트시면 안 됩니다. 큐를 비틀어, 즉 일목을 사용하는 동작을 쓰면 안 됩니다. 뒤에 가다가 앞으로 툭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쓰게 되면 분리각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얘는요, 순간에 가속도가 생겨요. 그렇게 치게 되면 순간 가속도가 세지기 때문에 얘가 스피드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 자체에 분리각이 생겨요.
정말 정확하게 기울기 3인데요. 정확한 공 배치를 한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공은요, 이쪽 기울기 3인 상태. 기울기 3인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반포인트 라인의 공을 세워놨어요. 이 상태 너무 여유있게 하면 저것도 사기치는 거 아냐? 그림 자기는 편하게 해놓고 공 치는 거 아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정확하게 놓고 치겠습니다. 갑니다. 편하게 두께 8분의 1 정도 두께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분하죠? 그렇게 얇게 쳤다는 건 아니에요. 제1적구가 갔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공은 제가 굉장히 얇게 친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공을 공략하는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피드는 좀 많이 줬지만 많이 주고 쳤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이 공을 제가 타격 없이 등속으로 공을 쳤기 때문에, 등속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 공은 편하게 들어간 거예요. 한번 더 쳐볼까요? 저거 계속 저거 잘 쳐야지, 그렇죠? 여러 번 시범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두껍게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이 가서 스피드가 살아서 막 돌아다닐 정도 하시면 안 돼요. 맞고 적절한 스피드에 가서 딱 맞을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맞고 나서 살짝 돌 정도. 네. 공이 안 맞았을 때 돌고 나서 살짝 이렇게 코너링을 할 정도면 아주 좋은 공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회전을 많이 주면 여러분들 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스커트가 생기죠. 스커트가 생기게 되고 공을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면 공이 두껍게 맞아요. 스커트 때문에. 그러니까 등속사수로 해서 최대한 공을 편안하게 치시면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요. 이런 공들이 많아요. 이런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 자, 현재와 같은 공 배치는 얇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조금만 주시고 8분의 1 정도 두께, 그 정도 선만 공을 치시면 이게 30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회전을 별로 안 줬기 때문에 거의 코너링으로 갑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길게 3으로 한번 놔볼게요. 계속 차여서 성공해야지 이거 인정을 받죠. 이거 성공 못하면 인정 못 받죠. 그렇죠? 마지막 한번 더 쳐보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해해주세요.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런 방법으로 공을 공략하시면 이 얇은 두께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결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